자,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얼굴 인물 묘사를 해볼 건데, 우리가 동그라미를 꺼내가지고 무브로 당겨가지고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기본형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드니까 그 지브러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이 있어요. 라이트 박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보면 헤드 플랜이라고 있거든. 라이트 박스를 누르자마자 여기 떠 있습니다. 헤드 플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서 128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128.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었는데 다시 시작할까요? 저장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장할 거 없죠? 아니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띄우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턱이 커 보이고 눈은 작아 보이거든.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늘리면 이마는 엄청 커 보이고 턱은 엄청 작아 보인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 밑에 보면 요거 모눈 보이죠? 요게 여기는 이만큼인데 저 뒤는 요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이게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따른 왜곡. 그래서 이거 퍼스펙티브가 그거를 결정하는데, 퍼스펙티브에 저거를 조절하고 싶다면 우리가 요거를 조절을 하면은 요렇게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줄인 상태로 스컬핑 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요렇게 볼 때랑 요렇게 볼 때랑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요거를 끄면 애초에 그 왜곡 없이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하는 게 작업에 이미지 왜곡 없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미리 요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료를. 근데 이 자료를 보고 할 때 만약에 자료가 왜곡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 스컬핑 할 때도 그 왜곡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있냐면, 얘가 얼마나 화각을 가지고 왜곡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아는 상태로 아까는 요거를 켜가지고 요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 보자마자, 아, 이것은 니콘 320D의 무슨 카메라 렌즈를 무슨 뭐야 35mm 무슨 AFDX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쓴 거야. 그리고 뭐야 무슨 설정은 무슨 화이트 밸런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거 여러분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사진 보자마자 아냐고. 그걸 불가능하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전문가들도 그거 그 사진 저거 찍으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사진 메타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메타데이터가 무슨 카메라로 찍었고 무슨 저게 뭐야 렌즈고, 그리고 어느 옵션에서 찍었고 사이즈는 얼마고 원본은 얼마인데 이건 얼마나 줄였고 제작 날짜가 언제고 수정한 날짜가 언제고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진이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이트 사진에다 막 올리고 이러면 이미 그 올리는 시점에서 그 데이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메타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사진을 고를 때 화각 왜곡이 적은 걸 골라야 됩니다. 뭔가 화각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있거든요. 요거 여기서 보면 요 밑에 보면 요거 카메라 렌즈 옵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코가 큰 얼굴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코가 작아지면서 이 외곽이 커진 얼굴이랑 다른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골랐을 때 최소한 요 70mm 밖으로 넘어가는 데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요 안에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요 안에 거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저기 뭐지, 휴대폰으로 이렇게 45도 위에서 얼짱각도로 찍을 때 막 하는 그 기본 설정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속해요. 이 윗동네에 속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 나 사진 많이 찾았으니까 그걸로 보고
저 캐릭터 저기 뭐야 얼굴을 스컬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망합니다. 한간에 사람들은 이제 그거 화각 맞추고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고수. 내가 그 화각까지 또 다 파악해가지고 스컬핑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얼굴이 비슷해. 이상한데? 이렇게 달라야 돼요. 이렇게 렌즈 차이가 얼마 없어서 그래. 이 사람은 차이 많이 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가장 좋은 사진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이렇게 딱 찍힌 거 아주 좋아요. 이거 보고.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스컬핑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으냐면, 설정을 해주면 좋으냐면, 봅시다. 일단은 브러쉬를 좀 크게 키워가지고 당연히 이거 X 눌러서 좌우 동시에 작업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진짜 많이 키워서 Shift 누르고 툭툭 쳐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귀 부분은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세요. 다 뭉개지면 여러분들이 귀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이런 데만 이렇게. 그 머리는 좀 많이 이렇게 샥 밀어주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요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조금 대보고 여기에서 여기도 조금 해주고 내렸다가 정리를 조금만 해줍시다. 이렇게. 여기가 지오메트리가 아마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뭐야, 다이나믹시가 켜져 있을 건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 드래그 하면,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엣지를 이렇게 몰아줬다 실수로, 그래도 다이나믹시가 걸려있다면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 하면 다시 그 와이어를 재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무브로 당기는 와중에 와이어가 이렇게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한다?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 다이나믹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천천히 얼굴 외곽 형태를 잡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뭐 스컬핑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해골을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해골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 어떻게 칠하고 있는 거냐면, 컨트롤을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마스크 펜으로 변하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해진 부분은 브러쉬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해도 조절이 안 돼요. 말 그대로 마스크 뭐죠? 좀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라는 말보다는 마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나? 이렇게 마스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작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뼈로서 튀어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오지.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가 실제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해골에서.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요? 이러면 우리가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턱뼈가 있잖아요. 턱뼈는 위아래로 운동하잖아요. 그 위아래로 운동할 때 근육이 여기 달려가지고 이제 이 입술이 실룩실룩거리면서 턱을 당기지 않는 거죠. 턱은 어디서 당기냐면 이렇게 넓은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근육이 여기 턱을 잡고 있고, 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턱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 근육이 이 밑에 턱을 붙잡으면서 위로 당기는 역할을 계속. 여러분들 이제 내 말 듣고 이제 그 뭐야, 자기 그 턱을 이렇게 씹을 때 우리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관자놀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자놀이에다가 손 갖다 대고 이렇게 턱 씹어보면 관자놀이가 실룩실룩 거리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알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고, 자 여기가 눈이죠. 이렇게 눈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와야 되냐면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은 서양 남자잖아요. 여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그 동양인들과는 다르게 이 뼈보다 눈이 더 안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눈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콧대와 눈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동양 사람처럼 되는 거.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콧대가 더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더 나와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코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코가 더 큰 편이에요. 평균적이라고 해요. 평균적.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 큰 사람들은 코 큰데, 근데 이제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코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요 위에서 이제 클릭하고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클릭할 때마다 시간이 소요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좋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축키를 써야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내가 썼던 브러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뭐라고 뜨냐면, 위를 보세요. 이제 프레스 하키 컴바인 투 어사인 커스텀 하키 이렇게 뜹니다.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나는 1번을 원하니까 1번을 딱 클릭했더니 뭐라고 뜨냐면 이미 똑같은 하키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브러쉬를 많이 쓸 거냐면 무브, 댐 스탠다드, 인플렛, 하나를 안 쓰고 트림 다이나믹, 그리고 클레이 빌더 5번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단축키 지정할 때 단축키 지정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타블렛으로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저게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단축키 지정이 풀려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눈의 위치만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눈을 학생들이 항상 이거를 눈을 잡을 때 눈을 굉장히 크게 잡거든요. 눈을 작게 잡아야 됩니다. 크게 잡으면 안 되고. 코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코의 구성이에요. 여기를 콧대라고 하죠. 여기를 콧방울이라고 하죠. 여기를 콧망울? 콧망울이 아니에요. 콧볼?
해가지고 이게 명칭대로 있는 대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낙서를 할 때 코를 잘 표현 안 해서 그래. 코 표현하면 뭔가 좀 느낌 이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잘 안 해서 그렇네. 다 일본만의 폐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콧구멍 잡아줘. 근데 콧구멍은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애지간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인중에서부터 그 직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나오면서 팔자주름 있는데 영역 잡아주고, 여기도 여기는 광대죠. 광대 잡아주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뼈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입술 표현할 때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 많은데, 입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 댐 스탠다드 가지고 하는 게 좀 쉬워요. 가지고 좀 브러쉬를 적당히 크게 한 다음에 입술을 요렇게 넣어줍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담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때 Alt를 누르고 위쪽을 한번 싹 거줘요. 그럼 조금 나아 보이죠. 그리고 몹으로 당겨요. 이렇게 잡힙니다. 그 밑에는 다시 댐 스탠다드로 하고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살짝 넣어줘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누르고 인플렛으로 여기를 두께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3자 되게 아랫입술 쪽에서, 그리고 윗입술 쪽에서 여기를 살짝 잡아서 살짝 내려주고, 이게 살짝 올려주고. 됐습니다. 경계 만들어줘. 이거를 피랍을 조절해서 항상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세게 푹푹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사이즈 이렇게 잡아서 싹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될 때까지 잡아주면 돼요. 요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아까 전에 자료 띄워놨던 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요 얼굴에 맞도록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하듯이 무브로 당겨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옆에 띄워두고 보고 한다고는 해도 정확하게 100%딱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 이제 이거 퓨어 레퍼런스 우클릭하고 모드를 always on top을 끕니다. 이거를 끈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주고, 그럼 이걸 중앙에 놓고 지브러시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퓨어 레퍼런스가 요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오른쪽 위쪽에 시스루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 60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뒤가 뚫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잠깐만요. 그 뒤가 뚫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뒤에 갖다 대고 무브로 이렇게 당겨서 이목구비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이목구비가 틀릴 일이 거의 없겠죠. 딱 맞으니까.
근데 위쪽에서는 요거를 잘 맞춰주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은 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눈이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선한 인상인데, 웃고 있어서 그런가? 영화에서는 상당히 험악한데. 이게 잡아주면 돼. 코도 살짝 이쪽으로 더 갔네. 입이 조금 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얼추 인상이 잡히면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 다시 이거 좀 꺼주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켜고, 우클릭하고 모드에서 올레이즈 온 톱 다시 켜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조금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다이나메시의 레솔루션을 증가시킬 겁니다. 증가시키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 하면 리도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여기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좀 더 넓히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눈의 밑에 살을 살짝 넣어주고, 살짝 빼주고, 여기를 살짝 꺾어주고, 측면에 넣어주고, 이 사람이 입술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딱 끊긴다는 느낌보다 살짝 더 작게 잡아줘야 돼. 무로 여기 살짝 넣어줘.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여기가 요 끝에쯤에 있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면 되겠고, 오케이. 턱이 조금 넓은 편이구나. 조금 더 넓혀줘. 여기가 너무 나왔다. 살짝 좀. 컨트롤 누르고 살살 거가지고, 이 사람의 만약에 코수염이랑 턱수염이 다 이 정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조금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칠해가지고 살짝 느낌을 보는 느낌. 이걸로 이제 채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내라 이게 아니야.
그죠? 요런 느낌이 돼. 살짝만 치우. 너무 진하게. 그래서 이제 사이즈 맞춰가지고 좀 더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디테일 마무리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좀 더 파볼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눈썹이나 이런 게 아직 조금 덜 잡혔죠?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눈꼬리 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내려와야 돼.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살짝 파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빼주고, 이제 이 끝부분에서 살짝 눈두덩이 조금 있을 거고, 그렇지. 해주고, 눈 안쪽에 눈물샘 이렇게 살짝 봐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쇄골 앞부분까지 오는, 여기에서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여기 턱 뒤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근육. 근데 이제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엄청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싹 파이는 느낌을 내주거든요. 여기가 아무래도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면 꺾여 보이지. 이제 남성들은 여기 앞쪽에 여기 그 성대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 부분을 살짝 느낌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돌려가지고 얼굴 측면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측면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좀 더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코가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지. 코가 크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눈이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눈의 각이. 가끔 눈을 이렇게 그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눈이 왜 저렇게 되냐면, 눈꺼풀이 눈 위를 덮었다가 이렇게 다시 젖혔다가 하면서 눈 밑에 고여있는 이 수분을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동차 와이퍼처럼 눈에다 코팅해 주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면 눈이 위쪽에서 확실하게 덮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와야 돼. 근육도 더 많아요. 물론 아래쪽에도 근육이 있긴 한데, 표정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거지. 감았다 떴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보면 알겠지만 눈 위꺼풀이 감았다 떴다의 역할을 아주 크게 해줍니다. 밑에는 뭐라 그래야 돼? 받치고 있을 뿐 뭐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도 이거 옆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파이드로 표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입 끝에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근육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근육이랑 여기 근육이랑 만나는데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보조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샥 들어가면서. 그래서 웃을 때 보조개가 그래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웃을 때 입 주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를 이쪽을 이렇게 당겨서 당겨주고 이쪽으로 당기고 하다 보니까 구멍이 쏙 하고 들어. 저거 맞출 때 저기 만들어주고 여기가 이렇게 샵 요게 나와. 제발 수염 좀 면도 좀 했으면 보이지가 않네. 줄인 다음에 조금 맞춰보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자 볼까요? 이렇게 살짝 넣어줘. 여기는 많이 튀어나왔죠? 이거 한번 비교 좀 해봅시다. 이렇게 적당히 좀 사이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자주 쓰는 키니까 컨트롤 시프트 A죠.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A 해주고 사이즈 조금 변경해 준 다음에 키워주고 충분히 크게 해주고 옆으로 맞춘 다음에 그리고 완전 다르네. 여기서는 이제 눈과 그리고 이마선을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옆에 얼굴을 딱 찍었다라기보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귀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막 똑같이 그 위치에 딱 된다기보다 우리가 인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귀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제 4분의 1로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코에 있을 때 눈과 코의 위아래가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가 맞다는 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대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약간씩 특징이 다른데 대개 그 위치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위치를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하면서 맞추면 되겠죠. 이게 왜 일로 돼 있니? 뒤로 많이 백이 돼야 되겠네. 한참. 셋. 와 진짜 많이 튀어나왔다. 턱.
이 정도인가? 여기는 목이 조금 더 뒤편으로 나와 있는 느낌은 이 뒷목을 보면 알겠지만 살짝 옆으로, 그러니까 몸은 이제 여기 카라를 보면 알겠지만 몸은 대각선인데 얼굴을 저편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느낌이 요런, 살짝 요런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뒤로 보내면 안 됩니다. 또 왜냐면 우리는 그냥 옆에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얼굴을 돌린 상태의 이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위치 때문에 턱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이게 완전히 측면에서 봤을 때랑.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걸 끄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시프트 A 끼고 돌리고 멀리 보고 정면 보고 다시 정면에서 맞춰야 됩니다. 옆에를 한번 다 맞추다 보니까 살짝 틀어진 게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 맞추고 이제 반측면 봐야 됩니다. 얼굴이 다르죠. 정면 측면 맞추고 나면은 반측면 봤을 때 얼굴이 전혀 달라 보여요. 여기를 맞춰야 돼요. 보면은 이제 이거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 가급적 이렇게 돌려가면서 얼굴 맞춰야 될 때는 가급적 무표정인 사진을 잘 구해가지고 그걸로 돌려가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좋아요. 무표정인 사진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자료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위로 봤을 때 눈이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뒤로 빠져야 되고 지금 턱이 많이 고쳐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여기를 조금 더 안쪽으로 붙여줘. 그렇지. 순서가 이제 그래서 사진 보고 각 고치는 순서가 정면 맞추고 측면 맞추고 그 다음에 반측면 맞추고 돌아가면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 끝에서 요런 걸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 말리는 느낌, 요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댐 스탠다드를 가지고 브러쉬를 크게 해준 다음에 조금 해서 요렇게 안쪽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깎아주고 이렇게. 너무 웃는 얼굴이 돼버렸네. 안 웃는 얼굴로 조금 바꿔보자. 무표정한 표정.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건 왜곡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이대로 표정을 여기에 맞춰서 괜찮은 것 같아요. 표정. 저쪽은 웃고 있던 얼굴이라 근육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묘사할 때 어느 표정은 웃고 있고 뭐 어느 사진은 웃고 있고 어느 사진은 찡그리고 있고 어느 사진은 뭐 살짝 이렇게 막 저게 뭐지? 실룩실룩거리고 있고 얼굴이 막 그 이제 말할 때 얼굴이 근육이 조금 미세하게 다른 거 알죠? 사람이 이제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파악할 때 되게 민감하게 그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굴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묘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걸 할 때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찾을 때 표정을 무표정한 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영화 배우들 중에는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거의 초인적인 감각으로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웃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묘사하기 정말 힘들지. 무슨 사진을 봐도 다 웃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렇지. 요 느낌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씨. 좋았어. 눈이 조금 더 작아야 되는데. 됐어. 까지 됐으면 열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제 5일까지 늘리고 들게 해주고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한 다음에 톡톡 쳐줘요. 톡톡 톡톡 톡톡.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키워서 주름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댐 스탠다드 가지고 경계면이 살아야 되는 요런 느낌 있거든요. 요런 거 좀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름에서 주름을 요렇게 주름 방향에 맞춰서 빼주고, 큰 주름 일단 살살만 먼저 표현해주고, 좀 진한 거는 이따가 브러쉬를 좀 더 얇게 해서 한 번 더 세게 놓고. 너무 앞으로 왔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 주변이랑 눈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 소프트로 해서 어펜드로 구형 구체를 하나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hift 이게 W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조절해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각도 조절을 하다가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딱 락이 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고 눈의 크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서 이동을 시킨 뒤에, 눈의 크기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렸던 이 라인 있잖아요. 그죠? 여기 라인에 위와 아래쪽보다 살짝 더 크게 맞도록 넣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거 요렇게 갖다 댔을 때 그치. 네,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갖다 댄 거. 갖다 댔을 때, 자, 요거를 앞으로 내오고, 여기서 이제 Shift S를 누르면 스샷이 찍힙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이렇게 딱 움직여지거든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를 가운데로 잡았을 때 이게 좌우에 이렇게
맞고, 그리고 요 가운데 놨을 때 이게 눈이 3개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재보면 돼요. 거리는 눈이 5개인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눈 5개 크기 이렇게 하면 되고, 이 Shift S 누르면 이렇게 스샷이 찍히는 거니까 스샷을 빼려면 컨트롤 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여기로 잡고 넣은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저 와이어 보는 건 단축키가 Shift F입니다. 그리고 무브를 써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추고, 위치 맞추고, 그래서 위치를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반대편에다가도 똑같이 넣고 보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상단에 G 플러그인에서 서툴 마스터에 미러를 누르고 머지 X 엑시즈 OK 하면 됩니다. 반대도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은, 입술 같은 경우에는 또렷하게 딱 나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술 주름에 대해서 묻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그려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얼굴에 들어가는 알파 맵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코의 끝부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를 좀 넣어주자면,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눈 크기에 맞도록, 아이고 X를 안 켰구나. 자, 눈 크기에 맞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반전해주고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눈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게 좀 저렇게 보이는 거니까, 여기를 또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리고 바깥쪽까지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내가 지우고 싶은 마스크 부위를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눈물샘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빼주고 싹 이렇게 지워가지고, 눈이랑 정확히 딱 맞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안쪽으로 해가지고, 자,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하면 반전되죠? W 누르면 이게 중심점이 있는데, 자 보세요. Alt를 누르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마스크를 클릭하면 여기로 와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이 상태에서 표정 연출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지? 좋습니다. 자잘한 표현을 조금 더 넣어주고,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수염에 대한 표현은 사실 이제 좀 원래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 정도에서 좀 끝내도록 할게요. 이건
근데 이제 눈썹 있는 데만 살짝 느낌을 조금 넣어주고 해주도록 합시다. 눈썹이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맞지? 여기서 눈까지 머지 다운 해가지고 눈도 한번 칠해보자. 그렇지. 비슷한 느낌 나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 내가지고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